자, 다음으로는 주중에 있었던 K리그 결과들을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기가 바로 미리 만나보는 FA컵, 바로 포항과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승부는 가리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만 득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네. 득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었는데요. 이 의원님께서 중계하셔서 무승부 된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빙고. 네. 근데 전북과 포항과 전북 경기에서 나름의 골 찬스는 있었습니다. 전북도 네. 이동구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어갔었고 후반전에 에두가 투입되면서 포항의 수비 라인이 부담스러워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포항은 역시 연속되는 경기를 치르면서 지쳐 있었던 전북을 상대로 허리 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포항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고뮤얼 선수가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공격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나름의 찬스를 잡아갔었던 전북, 하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었고 미드필더 라인부터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이렇다 할 골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포항, 그랬기 때문에 0대0이 난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포항의 모리치 선수가 좀 부진했었는데 김승대 선수와 함께 좀 더 콤비네이션을 더 많이 맞춰야 되는 숙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 전북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2, 3위 팀들이 전북을 따라잡고 있는데요. 전북으로서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수원이 추격하고 있죠. 수원은 대전과의 네.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부산에서 돌아온 염기훈과 산토스가 각각 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앞서갔고요. 네. 그리고 대전의 스트라이커 아드리아노가 한 골을 기록했지만 결국 수원이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죠. 이 경기 승리로 인해서 수원은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로 무패를 기록하면서 1위 전북을 추격하게 됐고요. 네. 대전은 최문식 감독의 데뷔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페널티킥에 의해서 연기훈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보셨는데 연기훈 선수가 이 골로 인해서 K리그에서 50-50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K리그 역사상 8번째 50-50 클럽에 가입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죠. 네.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제주와 성남의 경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주가 이번에도 홈에서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네. 요즘 K리그 클래식 팀들 중 가장 재미있는 팀이 성남이거든요. 네. 역시 성남이 물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제주를 힘들게 만드는 경기를 펼쳐주면서 네. 그야말로 꿀잼 경기를 보여줬던 양 팀이었습니다. 네. 4대3 경기가 났었는데요. 윤빛가람의 활약이 도드라졌었고 황의조 선수는 부상 복귀 이후에 연속적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그야말로 성남의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성남도 이제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 성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제주의 골이 터져주면서 네. 제주가 4대3으로 승리한 경기가 됐습니다. 네, 한편 이 중위권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면서 굉장한 순위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있던 팀이 광주죠. 네, 광주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에서는 이종민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서 제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리고 주중에 펼쳐진 14라운드에서는 전남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스테보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남 원정 경기에서 좀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광주는 역시 광주였습니다. 난자이 팀 광주는 돌격 앞으로로 외쳤고요. 네. 그러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결국 여름이 되니까 골을 기록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김현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광주가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스테보가 좀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스테보가 네. 골을 넣으면서 이 골로 공격 포인트 100을 달성하게 됐거든요. 네. 그 K리그 통산 21번째로 공격 포인트 100을 달성한 선수가 됐는데 팀은 패배했기 때문에 네. 안타까움은 컸을 걸로 보입니다. 네. 부산의 울산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원정을 떠난 울산이었는데 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부산은 이제 경기 초반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소중한 한 골을 경기 끝까지 잘 지켜냈는데요. 중요한 건 울산의 공격이 무기력하게 이어지면서 동점골, 나아가서 역전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10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윤정환 감독이 울산을 맡고 경험하는 첫 해라고 해도 네. 이 정도의 성적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주말 경기도 울산이
또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꽤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얘기를 매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이 언제 승리할지 한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두산은 다시 한번 하위권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한 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주중에 서울과 인천의 경기를 직관하러 갔었는데 밤에 오랜만에 또 밤에 경기가 펼쳐지니까 나름 또 매력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골이 터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서울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기였는데요. 네. 정조국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 정조국 선수가 상대 수비의 백패스를 빼앗으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이 인천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조국 선수가 서울 유니폼을 입고서 리그에서 골을 기록한 것은 2012년 12월 2일 이후에 2년 네. 6개월 만이니까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최용수 감독이 정조국과 박주영의 투톱의 호흡이 괜찮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서울로서는 역시 이제 많은 골을 기록해야 되는 상황에서 골을 못 넣었다는 점이 아쉽고 네. 인천으로서는 3연승 이후에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챌린지에서는 이랜드의 약진이 상당합니다. 벌써 2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이 주민규 선수가 생애 첫 해트트릭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랜드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창단 첫 해에 승격할 것 같아요. 네. 그 중심에는 주민규 선수가 있습니다. 매 경기 득점을 해주면서 챌린지에서 그야말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날 경기에서도 박스 안쪽에서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네. 참 셀러브레이션도 참 재밌는 셀러브레이션도 많이 보여줬었고 스타성이 좀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주민규 선수가 없었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큰 이랜드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를 상대팀들이 잘 막아낸다면 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주민규 선수 요즘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주민규 외에도 이번 주에 K리그 챌린지에서 해트트릭을 네.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정엽 선수인데요. 네. 이정엽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상주의 4대2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는 프로 데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현재 K리그 챌린지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11골로 득점 1위, 그 위에 자파 조나탄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정엽도 곧 이제 득점 경쟁에 참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K리그 챌린지에서는 이 상주와 이랜드의 1위 대결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